삼각함수. 각에 대한 이야기, 동경의 위치 관계, 각을 통해서 부채꼴, 다음에 삼각함수의 뜻. 뜻과 관계. 이 정도 살피면 됩니다. 먼저 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각도라는 거를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배웠었죠. 이렇게 시초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의 바늘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각도라는 거를 크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크기만 가지고 정의하는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으로 정의합니다. 방향. 이 방향은 부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시키는 양과 방향을 가지고 각을 정의를 하는데, 그 각이 특정이 되면 동경이 특정이 되겠죠. 근데 거꾸로 어떤 동경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각이 특정이 되는 거는 아니야. 각도는 범위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계를 생각하면 편해요. 시계 바늘이 예컨대 분침이 5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서 얘가 꼭 5분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어떤 특정한 시간에 5분은 맞지만 이제 어떤 몇 시 5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1시인지 2시인지 3시인지 그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1시 5분이라면 정확히 5분을 가리키고 있을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떤 각이 정해지면 동경은 특정이 되지만 동경이 특정이 된다고 해서 각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1대1 대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각, 동경. 이쪽이 이제 함수의 관계가 되는 거죠. 함수. 요거는 함수가 가능한 거죠. 역함수는 정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각도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플러스 60도다 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의 크기를 회전을 해서 이렇게 생긴 동경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였고, 아니면 마이너스 300도다 라고 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300도만큼을 이렇게 돌아가서 역시 동일한 동경을 나타내기도 했지, 그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각 표현이라고 있어요. 일반각 표현. 자, 일반각이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타를 알파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물론 360도 대신에 2파이 라디안을 쓰기도 하죠. 이렇게 라디안은 보통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알파를 0부터 360도 사이의 값으로 뭔가를 특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러한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6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모든 저렇게 생긴 각도들은 저 동경이 되는 일반각과 동경의 관계는 1대1이에요. 이거는. 즉 어떠한 동경이 특정이 되면 각은 특정이 되지 않지만 일반각은 특정이 된다. 요거는 역시 함수의 관계입니다. 이제 1대1 함수인 거죠. 일반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면 일반각은 정해질 수 있다. 근데 이 일반각 중에서도 정확히 어느 각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이제 요 정수 n값을 정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정해지는 거죠. 예컨대 60도는 정수 n이 0일 때, 예컨대 마이너스 300도는 정수 n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런 방식으로 각도를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도 나왔지만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세타가 특정 사분면에 있다는 것은 알파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어차피 똑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 바퀴 돌아갈 수 있는 표현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 이런 게 나오죠. 아마 많이 봤을 텐데, 예를 들어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야. 이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은 어디인가? 3분의 세타 식상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세타 한번 해볼까요? 처음 봤을 겁니다. 내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겠죠,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쉬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어떻게 되냐면 세타라는 거를 알파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혹은 이쪽에선 사실은 호도법을 많이 쓰죠. 라디안을 많이 쓰니까 라디안으로 호도법 단위로 바꿔서. 자,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되 3, 4분면이니 알파는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3파이보다는 작겠지, 그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을 양변에다 곱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파이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이러한 마이너스 3분의 1 알파 더하기, 그러니까 빼기죠? 빼기 3분의 2파이의 정수배. 자, 이렇게 될 거라고. 중요한 거는 어차피 얘는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든 플러스가 붙든 사실 상관은 없어. 이 부분만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파이 어디다 팔아먹었죠? 이 부분만 이제 4분면에서 잘 표현하시면 되고.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 있겠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여기 있겠네. 그래서 요 사이에 놓입니다. 요게 지금 언제냐면 n값이 0일 때예요. n값이 1이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씩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돌아가면 얘가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오겠네. 요게 n이 1일 때 얘를 각도를 120도씩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제는 여기로 오고 얘는 이제 여기로 오겠죠. 요게 n이 2일 때 n이 3이 되면 마이너스 2파이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마 요런 모양을 아마 봤을 거예요. 이거를 기니디 뭐 영역으로 표현해달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이제 1, 2, 3, 4, 5번 중에서 올바른 영역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3분의 1로 나눠주는 게 가장 많이 나와요. 왜 3분의 1로 나누는 게 가장 많이 나오냐면 2로 나누는 건 너무 단순하죠.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1, 3이거나 2, 4거든. 근데 3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세 개 중에 딱 하나가 비어요. 여기가 비든지 여기가 비든지 여기가 비든지 여기가 비든지. 그건 이제 원래 세타가 어느 4분면이냐에 따라 다르고 4분의 세타가 되면 모든 4분면이 다 존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또 출제할 일이 없죠. 거의 3분의 세타밖에 안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세타는 선생님이 방금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다. 됐죠? 그래서 4분면 판단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동경을 가지고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쪽은 사실 아까도 했지만 요 코사인 값끼리 사인 값끼리 서로 같을 때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서의 전제는 뭐냐면 각도 세타1과 각도 세타2에 대하여 각각을 나타내는 동경을 L1, L2라고 합시다. 동경이라는 건 그 각을 나타내는 반직선입니다. 반직선. 그 반직선들끼리 일치하는지 뭐 반대 방향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야. 참고로 각도라는 거는 반직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뭐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대칭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세타1과 세타2가 서로 대칭인 게 아니라 세타1과 세타2를 나타내는 동경에 해당하는 직선, 반직선 L1, L2끼리 서로 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든 아니면 서로 뭐 일치하든 서로 반대 방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간의 관계, 이 L1, L2의 관계에 따라서 세타1과 세타2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크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선대칭이 있고요. 선대칭. 두 번째로 선대칭이 아닌 그 외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선대칭이 아닌 것들은 어차피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 뭐 요 정도 혹은 내신에서만 나오는 두 각도의 차이가 특정되는 경우. 그래서 근데 어차피 걔도 이제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외입니다. 그 외.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느냐? 선대칭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고 그 외의 방식을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둘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제 딱 구분이 되는데 선대칭인 경우에는 무조건 이겁니다. 세타1, 세타2 이렇게 각도끼리 서로 더하게 되면 그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도가 있을 텐데 그 대칭축의 각도에다가 2를 곱하시고 2파이의 정수배 뒤에 항상 이제 일반각 표현 이런 특징이 있다. 이게 이제 선대칭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두 동경이 있어요. L1이 있고 L2가 있다고 칩시다. 얘네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대칭축이 있겠죠? 대칭축. 대칭축을 나타내는 어떠한 각도가 있을 거라고 편의상 알파라고 부릅시다. 얼마인지는 몰라요. 이거는 대칭축마다 다르겠지. 그러면 이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도인 알파에다가 L2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L1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만큼을 빼주면 된다고. 즉 L2라는 각도는 어떤 알파에다가 뭔가를 빼게 돼 있다고. L2가 더해지고 너는 빼게 돼 있죠. 그 빼는 양은 뭐 어차피 서로 같으니까 그냥 t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라고 치자. 그리고 너랑 그럼 30에다가 내가 t를 더해서 30 더하기 t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동경이 나타내는 거는 꼭 30 플러스 t가 아니라 뭐 한 바퀴가 더 돌 수도 있고 여러 바퀴가 더 돌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이러한 동경을 나타내는 각은 항상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일반각 표현이 나와야 돼요.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역시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똑같이 n을 써버리면 같은 n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n1, n2 따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주세요. 따로 구분을 해놓고 우리가 얘네를 잘 바라보시면 L1과 L2를 나타내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잖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얘가 세타2인 거고 얘가 세타1인데 둘을 서로 합을 하게 되면 t값과 무관하게 항상 이 부분은 없어지죠.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항상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이 두 번 들어가고 이 부분이 2파이로 묶이게 되면 이제 2파이에 n1 더하기 n2인데 자, 이 부분이 어차피 정수라는 거야. 그죠? 어차피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거는 대칭축을 나타내는 각이 중요해. 예컨대 우리가 세타1과 세타2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럼 y축을 나타내는 각도는 2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2분의 3파일 수도 있고 2분의 5파일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 중에 뭘 갖고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어디서 해결이 되니까? 뒤에 2파이의 정수배에서 해결이 되니까. 왜냐면 2분의 파이의 2배를 하면 파이고 2분의 3파이의 2배를 하면 3파이란 말이야. 그럼 파이랑 3파이는 2파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럼 여기 정수 값을 1만큼 조정을 하면서 어차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는
그냥 대칭축을 원하는 각도 여러분이 편한 걸로 잡으신 다음에 그냥 2배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2세타를 나타내는 각과 5세타를 나타내는 각이 너가 y는 마이너스 루트 3 x에 대해서 대칭이래. 이게 이제 옛날 중동고등학교 기출인데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x축 대칭, y축 대칭, 기껏해야 y는 x 대칭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보기가 좀 드뭅니다. 문제집에는 사실 잘 없고요. 내신에는 이제 나오기도 한다는. 어차피 우리는 이 직선이 나타내는 각이 얼마인지만 알 수 있으면 돼.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걸 이렇게 쓴다고. 둘을 서로 더해서 7세타는 자, 얘를 나타내는 각은 몇 도라고 잡아야 될까?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좀 가파르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만큼이지. 몇 도라고 잡으면 되냐면 몇 도라고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그래서 3분의 2파이에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자, 정수배인 n 값이 특정이 되면 우리는 세타 값이 특정이 되는데 문제에서 보통 단 세타는 뭐 0부터 뭐 2파이 사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준다고 세타의 범위를 줘요. 그럼 7세타 같은 경우에는 14파이까지죠. 그러니까 n 값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냐면 0부터 7까지는 안 되죠. 6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7세타를 구하고 7세타로 세타를 구한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결론, 선대칭은 너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더하고 빼는 구조이기 때문에 둘의 합이 일정한 그런 구조를 갖게 돼 있어요. 선대칭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둘을 서로 빼게 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그 외의 것은 정확히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가 있고, 서로 반대라는 것은 원점 대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이가 특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이가 일정. 자, 얘는 내신에만 나오는 유형입니다. 사실은 애초에 동경 위치관계 유형 자체가 내신에만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내신이 어려운 학교에서나 나오고 보통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일직선상 위에 있다고 불러요. 자, 일치할 때는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세타1 빼기 세타2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면 되죠. 그냥 이렇게 둘이 차이가 없는 거니까 일치하는 거니까. 다만 몇 바퀴씩 차이 날 수 있어. 여러 바퀴 차이 날 수 있다고. 그게 2파이의 정수배로 표현이 되는 거고 반대 방향에 있을 때는 정확히 하나가 넣으면 하나가 반대 방향이니까 정확히 반 바퀴 차이가 나야 되죠.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입니다. 둘을 뭉뚱그려서 일직선 위가 되면 너는 그냥 파이 n이 이렇게. 만약에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일직선을 이룬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그냥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직선을 이룬다는 거는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이거나를 둘 다 내포하는 표현이거든. 이게 아마 숙명여고 기출인가에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죠. 무슨 여고 기출이었는데 숙명여고 아니면 경기여고 뭐 이런 데였는데. 마지막으로 차이가 일정하다. 이런 거 이제 단대부고, 뭐 중산고, 약간 이런 남고에서 선호하는 그런 표현인데 차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차이가 예를 들면 알파로 일정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타1 마이너스 세타2는 알파가 되면 될 것 같지만 세타1보다 세타2가 클지 세타1보다 세타2가 작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뿔마로 잡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어요.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됐어? 동경의 위치관계는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밖에 없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해볼까? 이번에는
범위를 좀 달리 잡아볼까? 파이까지 잡아주고 2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일 때 가능한 세타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자,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냥 있는 표현인데 자, 그러면 이루는 각에 대한 이야기는 요거에 대한 이야기. 차이가 3분의 파이가 난다는 거. 그럼 서로 뺀다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겠죠? 7세타. 7세타는 서로 뺀 게 3분의 파이인데 뿔마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항상 주의할 거는 여기서 보통 애들이 세타를 는으로 바꾸면서 7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항상 범위에 7을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하는 거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는 건 마지막에. 자, 그러면 너는 0부터 7파이까지지? 즉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n값이 0, 1, 2, 3이고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1, 2, 3, 4죠. 4는 안 되지 않나요? 1, 2, 3까지죠. 0도 안 되죠. 왜냐면 0보다 크고 7파이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값들이 나와요. 자, 일단 그럼 7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제일 작은 건 3분의 파이 아니면 2파이 빼기 3분의 파이인데 제일 작은 거는 너겠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3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7세타 기준에서 제일 큰 거는 제일 큰 너 아니면 제일 큰 너를 각각 넣어본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넣으면 6파이 빼기 3분의 파이고 여기다 넣으면 6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6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제일 크죠. 그러면 얼마야? 3분의 19파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때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최대는 7로 나눠서 21분의 19파이 최소는 7로 나눠서 21분의 파이 이렇게. 그래서 21분의 19파이랑 21분의 파이가 나오는 뭐 이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해가요? 졸려? 번갈아 돌림노래처럼 자고 있네요. 소연이는 이제 깼는데 다니가 좀 자다가 다니가 깨니까 승재가 자고. 도현이는 언제쯤 잘 거니? 그래? 그래, 넌 잘 안 자더라. 넌 잠이 별로 없니? 수업 때 잘 안 졸려? 아니면 의지를 가지고 아 그래? 진짜? 선생님도 왜 나는 잠이 진짜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았거든. 중학교 때도 많이 자고 고등학교 때도 많이 자고 대학교 가서도 많이 자고 지금도 많이 자는데 아니 고등학교 수업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듣기 힘들었던 게 한문과 한국질이었어요. 한문과 한국질. 사실은 영어도 좀 듣기 힘들긴 했는데 영어 선생님은 잠은 패니까 좀 자기가 힘들었고 아무튼 한문과 한국지리는 이제 그 담당 과목 선생님들도 알았을 거야 아마.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니 잔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이들을 막 적극적으로 깨우는 것이 좀 꺼려지나 봐. 그분들도 약간 포기한 것 같아요. 그 학교 선생님들 특징이 있어. 그 약간 비교과 선생님들이 막 애들 자면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깨우고 아마 너네도 비슷할 거예요. 뭐 수학이나 영어 뭐 이런 거는 좀 깨울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근데 잘 안 깨우지 않나? 자면 깨우니? 수업 때? 깨워? 무서운 쌤은 깨우고. 응. 안 무서운 쌤은 그냥 주요 과목이어도 다 자요. 그지? 주요 과목이어도 사실 그냥 잘 놈 자고 뭐 공부할 놈 하고 알아서 해라. 약간 특히나 대치는 좀 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왜냐면 특히 주요 과목은 학교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거 말고 학원을 다니잖아, 사실. 그러니까 특히 고등부터는
특히나 애들이 학원을 또 많이 다니고 내신을 다 학원에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주요 과목은 사실 학교 수업을 안 들어도 크게 별 타격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그 부분을 막 포기한 선생님들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내 수업 안 들으면 막 뭐 좀 틀리게끔 자기 수업 때만 얘기했다 막 그런 내용을 출제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진짜 졸렸던 게 한국지리 선생님인데 한국지리 선생님 얼굴은 기억이 나긴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수업을 깨서 들은 게 손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나만 잔 게 아니라 나만 쓰레기가 아니라 한 4, 50명 정도가 있으면 한 2명 빼고 다 자는 거야. 진짜. 근데 여기 지만 5명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한두 명만 자도 난 되게 신경 쓰이거든, 수업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사실. 새끼 깨워야 되나? 깨울 때는 어떻게 깨워야 될까? 와! 막 이렇게 깜짝 놀래켜가지고 깨워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때려야 되나? 때릴 수는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환기를 해야 되나? 막 되게 어려워요. 근데 생각해봐요. 50명인데 2명 빼고 다 자고 있어. 그럼 나 같으면 진짜 수업하기 싫을 것 같아. 그냥 막말로 그 2명 그냥 2명도 잘하고 하고, 나 혼자 아무 소리나 해도 되잖아. 막 수업인 척 막 아무 말이나 막 이렇게 막 하고 해도 모르잖아, 아무도. 그럴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약간 좀 나이가 많은 여자 선생님이셨어.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치. 근데 다들 잤기 때문에 뭐 나만 잔 것도 아니고 물론 나만 잔 수업도 있나? 아니야. 보통은 군중 심리예요. 약간 누군가가 한 명이 자기 시작하면 혹은 그 선생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 뭐 수업 자체가 굉장히 재밌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과목이면 잘 안 자고 너네도 이제 막 무서운 선생님이면 안 자듯이 우리 때는 무섭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면 때려요. 그러니까 자더라도 맞아서 깰 수밖에 없는 게 약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잘 수 없는 구조야. 그러니까 근데 그쵸. 근데 나도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 특히 고등학교 때는 괜찮은데 고등학교는 학원을 가니까 문제는 대학이야. 봐봐. 이게 만약에 학원이 아니라 너네 전공 과목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개 졸려. 그리고 문제는 그 전공 과목 교수님들이 그렇다고 누가 한 명 잔다고 이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여기서 막 헛소리를 하고 있고 막 뭔가 갑자기 막 환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깜짝 놀래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노력 따위를 할 것 같니? 그냥 F로 주겠지 그냥. 이 시험 못 보면 F로 주겠지. 시험 잘 보면 그냥 학점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개 졸린데 이걸 안 잘 수가 있나? 물 쏟아야 응. 돼요. 물? 네. 물을 내가? 입에 머금고 있다가 졸다 보면 품잖아요. 그럼 잠이 깨요. 아, 네가? 네. 그럼 너를 일단 물을 먹여야 되잖아, 내가. 서로를 물가에 끌고 가는 건 가능해도 물을 먹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근데 그래서 대학 가서 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들은 내가 그냥 잘 열심히 듣고 이제 잘 했는데 예를 들면 막 교양이야.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무슨 과학사라는 과목에서 내가 대체 그걸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애초에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교양 과목 중에서 그래도 학점을 잘 준다길래 들었어. 그냥 과학사니까 말 그대로 과학자들 어떤 역사적인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얼마나 재미가 없겠니. 그래서 뭐 재밌을 수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나와요. 뭐 뉴턴,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업적과 여러 가지. 근데 그 선생님도 엄청 나름 그 교수님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고 수강생도 되게 많아. 그거는 한 100명씩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 100명쯤 들으니까 뒤에서 누가 자든 수업을 안 오든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다만 시험을 잘 봐야 돼. 근데 다 자고 수업을 막 안 가는데 시험을 잘 볼 턱이 있나. 그래서 아무튼 시험을 말아먹었던 어떤 그런 슬픈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저런 아이들이 보면 되게 신기해. 어떻게 안 졸립지? 너는 어떤 수업도 안 졸지?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있어. 어떤 수업도 안 졸는. 나는 그게 나의 의지의 문제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도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풀리면서 뭔지 알지? 이렇게 막 수업을 나는 들으려고 하는데 필기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지렁이 같은 게 막 그려져 있고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 글씨체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되게 신기해요. 여기까지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글씨체였는데 여기부터가 막 좀 점점점 이상해지더니 여기는 한국말이 아닌 것 같고 약간 아랍어 같은 그런 글씨체가 나름 노력의 흔적들인 거잖아. 그래서 필기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 참 그랬어요. 네. 그렇구나. 그건 타고나는 걸까? 졸음을 잘 이겨내는 거는? 어떨까? 준이는 수업 시간에 잘 자니? 학교에서 예를 들면 남들 다 잘 때 너 잘 깨어 있어? 잘 자, 너도? 그래?
도현이 그럼 학교 수업도 안 자니? 솔직히 대단하다. 그래? 신기하네. 근데 너 같은 애들이 흔치 않거든. 보통은 좀 졸린 애들이 잘 자죠, 사실. 왜냐면 좀 자야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이렇게 졸리면서 이거를 이해도 안 가는데 억지로 이거를 버티고 있느니 그냥 조금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 마음으로 들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자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잠이 이제 계속 그냥 자게 되는 약간 그런 굴레에 빠지는데. 근데 정말 신기하다, 너는. 훌륭하네요. 자, 봅시다. 자, 부채꼴. 부채꼴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둘레와 넓이. 공식 있죠, 공식. 둘레? 둘레 아닌데? 호의 길인데, 호의 길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 네, 요거랑 관련해서 둘레가 나오긴 하죠. R세타였고, 넓이는 2분의 1 RL로 쓰기도 하고, 위에 걸 대입해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쓰기도 해요. 자,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혹은 넓이 공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뭐게? 저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죠?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닌데. 뭐가 중요하다? 세타에 아는 사람.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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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타의 단위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타는 무조건 라디안 단위일 때만 이와 같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반지름이 2이고 각 세타가 30도야. 그랬을 때 호의 길이를 구해달래. 그렇다고 너네가 여기서 60이라고 쓰면 이상하다고. 이렇게 곱해서 구해지지 않는다고. 언제만 쓸 수 있다? 너를 뭘로 바꿨을 때? 라디안 단위로 바꿨을 때 2를 곱해서 3분의 파이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응? 뭐가? 60 아니죠. 아니, 얘는 3분의 3.14 159이에요. 파이가 180이다. 아니죠. 파이 라디안이 180 디그리예요. 단위의 문제입니다. 단위의 문제. 파이라는 건 숫자예요. 숫자. 3.14, 159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 단위인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반드시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저거를 쓸 때 항상 이제 저런 걸로 바꿔가지고 잘 계산을 해주셔야 되고, 요걸로 바꾸셔야 돼요. 라디안 단위로. 라디안 단위로 오가는 방법은 다 알죠? 180도가 1 파이 라디안이다. 라디안이 생략된 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자, 부채꼴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빈출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둘레의 길이와 넓이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잘 나오는데, 둘레의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부채꼴의 중심 각의 크기는 항상 2라디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 자, 둘레의 길이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다양하게 나와. 뭐 예를 들면 너네가 무슨 뭐 200m짜리 줄자가 있는 200m짜리 밧줄이 있는데 이걸로 부채꼴 모양의 땅을 만들어서 그만큼의 땅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땅을 가지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될까? 약간 뭐 이런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죠. 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둘레라는 거는 2R 더하기 L이에요.
얘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k 값으로 일정하다고. 그래 놓고 너네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2분의 1 r l 너가 최대이길 바란대. 그냥 니를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2차식으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합이 일정할 때 곱이 최대이고 싶어. 그러니까 너랑 같고 싶어. 그러니까 L이 2R이 되는 거고. 근데 L은 R 세타니까 세타는 2라디안이 된다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인 부채꼴이 둘레 길이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얘는 둘레 길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일정한 비율로. 그러면 거꾸로 넓이가 정해져 있을 때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되는 순간인 거야? 소인 순간이지. 거꾸로는 아마 본 적이 없을걸? 거꾸로는 거의 출제 안 해. 하지만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내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 둘레의 길이가 일정하면 넓이가 최대일 때는 항상 이거 산술기야. 그러면 거꾸로 산술기는 왜 안 해? 곱이 일정할 때 너가 최소가 되는 거. 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언제다 중심각의 크기가 2라디안일 때가 최소가 나온다. 혹은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 알고 계시면 좋다. 넘어간다. 산술기하로 안 풀리면 그냥 대입해서 2차 방정식 푸셔도 돼요. 이제 요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아예 변형을 해가지고 그냥 산술기하로 쉽게 안 풀리게끔 내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흔치는 않다. 됐죠?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또 곧 잘 나오는 게 바로 누구냐면 원뿔입니다. 원뿔. 자, 원뿔을 여러 번 보고 그리라고 하면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린 이것은 원뿔이 맞기는 하지만 모든 원뿔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어요. 이건 사실은 원뿔의 특수한 경우. 이거는 무슨 뿔이죠?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처음 보나요? 그럴 리 없는데. 목에는 콘. 콘이죠. 콘이긴 한데 한글로 꽃갈콘. 잘생겼으니까 용서해 줄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원뿔은 자, 얘도 원뿔이 아니야. 이거 원뿔일까 아닐까? 원뿔 같이 생겼어, 안 생겼어? 원뿔 같이 안 생겼지만 원뿔이에요. 얘도 원뿔이야. 자, 이거 사각형이 아니야. 사각형이지. 혹시 얘만 사각형이야? 그거는 아니지. 사각형을 그려보라고 하면 근데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좀 많겠지. 이렇게 그릴까? 굳이? 약간 사이코패스처럼?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굳이. 근데 사각형을 그냥 빈 종이를 딱 주고 야, 사각형 하나 그려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많을까? 이렇게 그리겠죠, 주로. 정확히 이 차이입니다. 얘는 뭐다? 사각형 아니고 사각형 맞지만 그 중에서 그러니까 너는 직원뿔입니다. 직원뿔의 이름이 처음 들어보죠? 자, 우리가 직원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직원뿔. 직원뿔은 그럼 정의가 어떻게 될까? 원뿔 중에서도 위에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어디에 딱 꽂혀야 되겠어? 밑면의 중심에 찍혀야겠지. 그럼 그냥 원뿔의 정의는 뭐겠어? 밑면이 원인 뿔인 게 다 원뿔이야. 밑면이 원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자, 그럼 요 직원뿔에 대한 이야기가 저 부채꼴 관련해서 곧 잘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너의 전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너의 높이 h가 있고 이쪽 반지름 r이 있고 이쪽 모선의 길이 라지 r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와 너의 관계는 명확해요. r제곱 너는 너 더하기 너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전개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이렇게 부채꼴이 나오고 이쪽에 이제 밑면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죠? 자, 이만큼이 반지름 R이고 이만큼이 모선 라지 R입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더 이상 H는 없어요. H는 이 둘의 관계로 H를 만들어준다. 대신 여기서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 각 세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로 너와 너의 관계를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전개도의 특징은 뭐냐면 잘라서 펼친 거기 때문에 자르기 전에 연결돼 있던 부분은 당연히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길이가 같냐면 얘랑 너의 둘레랑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죠? 자, 이 부분의 길이가 호의 길이기 때문에 너를 라디안 단위로 표현하면 R세타가 너의 호의 길이입니다. 너랑 밑면의 원의 지름인 거니까 2파이 R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은 바로 뭐냐면 세타와 라지 R, 스몰 R의 관계. 요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나눠가지고 쓰셔도 되고 보통은 세타를 기준으로 쓰는데 세타는 2파이 곱하기 라지 R분의 스몰 R이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 중심각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전개도의 상황을 이용을 해서 다다음 시간쯤, 물론 내신 이후겠지만 우리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이 전개도에서의 최단거리 같은 거 이제 구할 때 막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너를 뭐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 산의 중턱에서 뭐 100m 떨어진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뭐 이런 방법을 구해라. 그럼 여기서 여기 위에서 100m 해갖고 이렇게 샥 연결. 그 다음에 너 세타 코사인 공식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이런 종류의 활용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전개도에서 세타 값 구하는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혹은 원뿔의 부피 같은 것도 구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세타랑 뭐 이런 걸 주면 라지 R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면 봐봐. 예컨대 너랑 너를 알면 얘를 알 수 있어. 애초에 이 그림에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건 딱 두 가지 요소만 알면 돼요. 얘네 두 개를 알면 얘랑 얘를 다 알 수 있고 다 끝나는 거고 얘네 두 개를 알아도 얘를 알 수 있고 얘랑 얘를 알면 세타를 알 수 있고 그지? 세타랑 뭐 너를 알아도 이렇게 알면 어쨌거나 얘를 알 수 있고 얘랑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아주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식을 이용하시면 원볼 문제는 다 풀린다. 됐죠? 그 다음에 저기서 파이는 3.1 그쵸 맞아요.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무조건 3.14, 159 어쩌고저쩌고 하는 숫자야. 파이라는 숫자는 걔는 그냥 어떤 숫자인 거고 다만 얘가 각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위가 라디안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심각 자체가 2파이 사실은 라디안이잖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를 360도라고 써도 돼. 그 대신 너가 없어야 되겠지.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예컨대 너가 뭐 6, 너가 2야. 그럼 3분의 1 곱하기 360이면 120도가 되겠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뜻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삼각함수 부호 뭐 이런 거 다 알죠? 얼싸안고 이런 거 다 알죠?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이런 거 아마 다 알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요 뜻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어떤 각도 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특정이 됐을 때 원 위의 점으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점의 좌표가 A, B가 되면 요만큼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코사인 세타는 뭐였냐면 반지름분의 x좌표. 사인 세타는 반지름분의 y좌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기 때문에 그냥 a분의 b.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좌표만 알면 그 점에서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타는 요게 세타여도 되지만 뭐 여러 바퀴 더 돌아도 상관은 없겠죠. 동일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갖게 되어 있고 보통 반지름이 1인 단위 원에서의 상황을 많이 보게 되는데 단위 원이 되게 되면 그냥 a랑 b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대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제 1이 돼야 되겠지, 그지? 여기서는 이런 관계에 있는 상황.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표에 대한 이야기니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인 코사인 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지. 그래서 원래 중등 과정에서는 삼각비가 양수인 것들만 다루다가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면서 각을 실수로 확장을 하고 각을 실수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도 이제 부호가 음수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다라는 거 여전히 유지가 되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여전히 1이죠. 이런 두 가지 성질들은 중등 과정과 이제 다르지 않다. 피타고라스 정리하던 시절과 똑같다. 다만 이제 확장이 됐을 뿐 여전히 주로 요걸 가지고 이제 삼각함수 간의 관계를 풀어 나갑니다.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풀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인가? 180도랑 파이 라디안이랑 같다고 그랬죠? 기억번은 참입니다. 니은번 7분의 25파이는 제 3, 4분면의 각인가? 일단은 7분의 25파이가 얼마 정도 되는 각인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7분의 25파이는 3파이 더하기 7분의 4파이죠. 근데 7분의 4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크죠? 즉 어떤 상황이냐면 3파이에서 3파이 2분의 파이보다 약간 큰 각도인 7분의 4파이만큼 더해진 겁니다. 즉 3, 4분면이 아니라 4, 4분면이죠. 그 니은번은 틀렸고 디귿번 둘레의 길이가 호의 길이의 2배이면 중심각의 크기는 2 라디안인가? 둘레의 길이는 2r 더하기 l이었고 너가 호의 길이의 2배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2r은 l이니까 2라디안 되는 거 맞죠? 그죠? 넘어갑니다. 2번 좌표 평면 위의 한 점 P에 대해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했을 때 OP가 나타내는 각 중 하나가 마이너스 160도래. 그랬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각 세타의 크기는 모두 몇 개인가? 단위를 잘 맞춰 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 각 중 하나라는 거는 세타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는 거냐면 160도 마이너스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위가 서로 안 맞죠. 그래서 단위를 좀 맞춰 줍시다. 세타는 마이너스 9분의 8파이부터니까 이거를 뭘로 통일을 하는 게 좋을까? 호도법으로 통일을 할게요. 이게 마이너스 9분의 8파이 아닌가? 그지? 이렇게 되네. 근데 너가 마이너스 9분의 8파이보다 커 나갔고 2분의 7파이보다 작대. 그러면 n값이 될 수 있는 거는 0, 1, 2까지 가능하지 않나? 그죠? 왜냐면 얘가 3.5파인데 4파이에서
9분의 8파이를 빼면 괜찮죠? 3은 안 돼요. 6파이에서 빼봤자 5파이보다 크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개수로는 3개가 되는 거죠. 항상 어떤 식으로 찾냐면 n값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찾아간다.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다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 천천히 해볼게요. 자, K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3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고 4세타는 3사분면의 각일 때 가능한 K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고, 그럼 일단은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는 모르겠지만 3세타는 1사분면이네. 1사분면, 즉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데 얘가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4세타는 3, 4분면이죠. 베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데 얘는 3, 4분면이니까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자, 요런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각각을 세타로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세타의 범위를 영역으로 표현하고 아래에서 나오는 세타의 범위를 영역으로 표현할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세타는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2파이의 정수배, 여기서는 4분의 베타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1파이의 정수배. 자, 이렇게 되는데 위에 거를 영역으로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n1이 0이면 3분의 알파는 0부터 6분의 파이까지죠. 그래서 0부터 6분의 파이니까 한 요 정도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오고 너가 여기로 오고 얘는 여기로 와요. 3분의 2파이씩 돌릴 때의 특징은 여기가 90도가 되게끔 딱딱 맞춰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얘네가 다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세타가 있을 수 있는 범위이고, 두 번째는 넌데, 자, 4분의 베타면 4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까지냐? 그러면 4분의 파이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 8분의 3파이는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겠죠. 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언제냐면 n2가 0일 때.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90도씩 돌아간다고. 얘가 90도 돌아가면 여기로 가죠. 왜냐면 얘가 이제 4분의 5 파이일 때니까 얘가 90도 돌아가면 여기로. 그 다음에 얘는 어쨌거나 뭐 이쪽으로 가겠죠. 너랑 너 사이니까. 한 요 정도로 가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요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또 90도 돌아가면 여기랑 너랑 너 사이니까 여기까지 갑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너랑 너 사이니까 여기에요. 자, 뭐가 눈에 띄냐면 어차피 세타라는 각은 한 각으로 특정이 된 거야. 무슨 소리냐면 지금 초록색 범위의 세타가 존재하면 3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 되는 거고, 빨간색 범위의 세타가 존재하면 우리는 4세타가 3사분면의 각이 된다는 거야. 근데 세타라는 각은 하나의 각인 거잖아. 즉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하려면 요 초록색 범위랑 빨간색 범위랑 겹치는 이런 범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될 수 있는 사분면은 이 영역들이 겹치는 사분면인 2사분면하고 3사분면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이 5가 나와요. 이거 내신에 나왔던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겹치지 않잖아. 영역 자체가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1사분면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이 1사분면 중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야지만 3세타가 1사분면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야지 4세타가 3사분면인데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요. 반드시 영역 자체가 겹쳐져 있어야 돼요. 4분면이 교집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사분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분면만 가능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 넘어갑니다. 다음에 4번부터는 동경의 위치 관계 나오고요. 어떻게 돼 있냐면 A,1에 대해서 반직선 OP가 나타내는 동경의 가격 크기가 세타,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밑줄 원점에 대하여 대칭.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봐라.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이 있어야 되죠. 그렇다는 거는 5세타랑 세타를 서로 빼주시고 이게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홀수 파이가 됩니다. 그때 양수 A의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요거를 가지고 4로 나눠주면 세타는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의 정수배. 자,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애초에 A가 양수라는 거는 A,1이라는 P라는 점은 어디에 놓여야 되냐면 이쪽에 놓여야 돼요. P는. 그러면 각도 이렇게 생긴 거 중에서 이쪽에 놓일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면 4분의 파이랑 뱅글뱅글 돌아가서 다시 4분의 파이에 놓이는 이런 경우밖에는 없겠지. 그래서 4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일 수밖에 없고 이 위에 놓이는 P점이라는 거는 1,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간단히 1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였다. 넘어가서 5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5번, 6번 둘 다 풀어보세요. 하나는 대칭, 하나는 사익각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 어제 할로윈이라서 티모 모자 쓰고 왔습니다. 기모는 별로 잘안 하고 보기보다 잘 어울려요. 들어갔어. 아니. 그라가스. 그라가스도 많이 하긴 했죠. 정글요? 정글도 하고 원래 옛날에 미드 했어요. 미드. 미드로 미드 AP 그라가스. 각도기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날아간 속도가 빨라가지고 하기가 좋았어. 그 궁극기 날아간 속도가 빨랐거든. P를 나타내는 각도가 세타, Q가 5세타. 근데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에요. 그럼 Y축 대칭이니까 둘을 서로 더하는 거야, 빼는 거야? 서로 더하는 거예요. 선대칭은 무조건 합입니다. 합. 즉 세타와 5세타를 더한 6세타가 대칭 축을 나타내는 Y축인 2분의 파이에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그냥 이거만 한 줄만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이거는 사실 풀이가 그냥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래. 자, 그러면 요거 해보시면 홀수 파이 나오죠. 홀수 파이. 근데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하면 6세타는 0부터 12파이까지인데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12파이까지면 최대값은 11파이겠죠? 너가 11파이일 때문에. 짠. 답은 그래서 간단히 6분의 11파이가 나온다. 자, 6번도 해보세요.
y축 나타나는 게 2분의 파이죠. 항상 대칭축의 2배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x축이면 0이기 때문에 2배도 0. 저 2분의 파이가 180이나. 차이가 3분의 파이라는 거는 뿔마 3분의 파이인 거예요. 뿔마 3분의 파이.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각의 크기는 서로 뺀다고 그랬죠? 이루는 사이각의 크기. 그럼 서로 빼면 7세타는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거나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세타의 개수만 보는 건데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야. 7세타는 0부터 14파이까지거든. 그렇게 됐을 때 n값은 당연히 얼마냐면 0부터 6까지가 나와요. 밑에 마찬가지 논리에 따르면 얘는 0은 안 되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1부터 그 대신 어디까지 되냐면 7까지 되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4개가 나옵니다. 아까 다 설명했던 거라 그냥 간단하게만 쓰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12이고 넓이가 4인 서로 다른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둘레의 길이가 12이면서 넓이가 4짜리인 부채꼴이 두 가지가 있나 봐. 그래?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2r 더하기 l는 12. 그 다음에 2분의 1 r l는 4.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요 L 자리에 R로 바꿔서 넣을 수 있죠. 그럼 R 곱하기 12 마이너스 2R는 8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2 곱하고 2R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R을 넣었어요. 전개해서 넘겨주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상 R1 더하기 R2는 얼마 나오냐면 6이 나오죠. 넘어갑니다. 8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직원뿔에 대한 이야기. (3분의 2파인) 걸로 봐서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모선의 길이의 비와 밑면의 그러니까 요 중심각의 크기의 비가 같거든. 모선이랑 밑면의 반지름이랑. 근데 원래 원의 중심각은 2파이고 얘는 3분의 2파인 걸로 봐서는 비율이 1대 3이라는 소리인데 모선이 3이면 밑면의 반지름은 1이죠. 1.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너가 3, 너가 1, 2루트 2. 답은 3분의 2루트 2 파이가 되죠. 답은 2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9번 풀기 싫게 생겼죠? 10번 풀어보세요. 10번은 약간 엉덩이같이 생겼죠?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10번 풀어보세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가 173 이하인 사람이 수명이 더 길대요. 남자 중에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 아까 쉬는 시간에 봤어요. 젊은 애가 키가 작아서 아니야, 무슨 유전자 때문에 그렇대. 173cm 이하 남성은 그보다 큰 남성보다 평균 4.95년을 더 산대요. 기가 막히죠? 키와 수명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근데 그 글을 올린 친구가 174예요. 그래서 뭐지 약간 가장 손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뭐 약간 이제 딱 거기서 잘리진 않겠죠. 정규 분포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오래 사나? 키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키 큰 여성은 일찍 죽나? 알 길이 없네. 우리 와이프 개 오래 살겠네. 그래서 썸녀는 만났나요? 오늘 이거 끝나고? 아, 동갑? 연하? 연상? 너 왜 카메라 봤어? 이게 영상에 올라가도 될까 고민한 거야? 그렇다고 뭐 어머니께서 이걸 보시겠니? 귀찮게. 또 하필이면 이 순간을 하필이면 이거 원뿔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내내 안 보다가 이 부분 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특정해서 부르지도 않았잖아. 잘 계산되나요? 둘레랑 넓이를 이제 각각 요 반지름과 각도로 표현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뭐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일단 세타. 둘레 길이 먼저 해볼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R이라고 쓰겠습니다. 2R. 그러면 이쪽에 요 반원이랑 너랑 합쳐주면 그냥 원이니까 2파이 R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너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요게 이제 둘레의 길이인 12파입니다. 두 번째는 넓이인데 반원 더하기 부채꼴. 그럼 반원의 넓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더하기 2분의 1 r 제곱 즉 4r 제곱이죠. 세타. 얘가 얼마냐면 35파이. 요 둘을 이제 잘 연립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막에는 세타 값을 구해달라. 요게 일단은 2R이 나오네요. 2R 제곱. 자, 요렇게 나오고 얘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뭘 어디다가 대입하는 게 좋을까? R을 곱해서 연립할까요?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곱해볼까? 위아래 빼면 파이 R 제곱. 너가 빼는 거니까 12R 빼기 35. 파이. 어때? R값 나오죠? 넘겨서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R은 5 또는 7이 나오네요. R은 5 또는 7.
그죠? 맞나?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5일지 7일지를 구해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5면 어떻게 되는가? 7이면 어떻게 되는가? 왠지 5일 것 같긴 한데, 7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량을 12파이 7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14파이가 되고, 12파이가 돼서 넘어가면 세타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7은 안 돼요. 5일 때 너가 10파이가 되죠? 2파이 되죠? 너가 5니까 세타는 5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뜻과 관련된 요거는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각을 잡으면 그걸 가지고 이 사인 코사인을 정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11번 풀어줄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모르고 그냥 원이 있는데 각도가 이쪽이 알파, 저쪽이 베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2알파 더하기 사인 2베타 밑줄. 우리가 2알파랑 2베타랑 어디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가 알파, 여기가 알파, 여기가 2알파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죠? 2알파 되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일단은 2알파인 상태에서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파이가 나오지, 그지? 그리고 얘는 y는 3분의 2x예요. y는 3분의 2x. 즉, 이만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가 되는데 너에 대한 탄젠트 값이 3분의 2죠. 근데 이쪽이 2분의 파이 빼기 2알파면 이쪽도 2알파라서 탄젠트 2알파는 얼마가 되냐면 3분의 2가 아니라 거꾸로 2분의 3이 됩니다. 탄젠트 2알파는 2분의 3. 이렇게. 자, 근데 사인 2알파랑 사인 2베타는 서로 값이 같은 거 보이나요? 그지? 각변환하면 이거 2, 4분면이기 때문에 그냥 사인값 나오죠? 서로 같아요. 그럼 사인 2알파만 구하시면 되는데 사인 2알파 같은 경우에는 탄젠트 2알파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2 대 3 대 루트 13. 즉 사인 값은 너분의 너. 근데 둘이 더하면 2배니까 루트 13분의 6, 13분의 6 루트 13. 답은 5번에 있죠. 이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뒤에 거 하자. 13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루트 5짜리라는 거 잘 보시고 선분 길이비가 1대2, 여기도 1대2. 그러면 각각의 점의 좌표들이 다 나오거든? 그럼 이 점의 좌표를 알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요 직사각형의 이제 가로 대 세로 비율 자체가 2대 1이죠. 2대 1. 이제 2대 1. 얘도 이제 2대 1이 되는데. 자, 보시면 너가 2대 1이라는 거는 사실은 요 4분의 1짜리도 2대 1입니다. 2대 1. 2대 1인데 애초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죠. 그러니까 정확히 너는 사실은 2고 너는 사실은 1이야. 즉, 요점의 좌표가 2,1이라는 거야. 그럼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우리는 알파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인 루트 5분의 x좌표인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인 루트 5분의 y좌표인 1. 탄젠트는 서로 나눈 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라는 점의 좌표는 여기서 다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제 같은 거죠. 그러면 너가 2대 1이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렇게 같은데 이만큼의 좌표 길이를 편의상 미지수 k라고 잡자. 여기도 k가 되겠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0,1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k, k 더하기 1이 됩니다. 이렇게.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k 값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계산을 해보면 k는 1 나오죠. 사실 x좌표 차이가 1이 난다는 데서 이미 요 점이랑 요 점이랑 정확히 대칭이 되면 되겠지. 2,1이면 1,2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얘가 1,2니까 얘는 마이너스 1,2. 그럼 이제 나머지는 이제 똑같이 베타에 대해서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 탄젠트 베타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됐죠? 아, 원장님 그때 왜 아프셨냐면 만두 드시고 체하셨대요. 아,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셨대요. 그러셨대. 처음에는 사실은 원인을 전혀 모르셨대요. 왜 아픈지를. 어떻게 하면 그냥 막 식은땀 나고 막 뭐 배가 너무 아프고 몸도 막 못 움직이겠고 뭐 머리도 너무 아프고. 바로 아니에요 그냥? 아, 뭐 과로도 부분적으로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한의원 가가지고 이제 막 침 맞고 이제 손 따고 이러니까 좀 나으셨다고. 신기하더라고. 아까 오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 병원에 가서 수액도 맞으셨대. 뭐 응급실 가서 뭐 약도 먹고 근데 별로 차도가 없었다고. 근데 왜 일반적으로 몸살이나 뭐 이런 거면 사실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거든? 근데 그 다음날 어제는 또 괜찮으셨다고. 나 아까 아침에 봤거든.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 나는 무슨 일이었는지. 원장님이 그냥 나는 어제도 안 나오신 줄 알아서 학원에 어제도 못 뵀거든. 무사히 다시 돌아오셨다는. 자, 기억번. 요거는 탄젠트 A랑 탄젠트 B 더하기 C가 같은지를 물어보는 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ABC의 합이 180도가 되는 파이가 되는 이거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치? B 플러스 C 같은 경우에는 파이 마이너스 A죠. 탄젠트 A랑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A가 같은가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 각변환 해보시면 파이 마이너스 A는 2, 4분면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죠. 그래서 서로 같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지. a가 0이면 같을 수 있겠죠. 근데 삼각형의 내각이니까 a가 0은 아니겠지. 그 다음에 니은번도 마찬가지. 코사인 2분의 a 플러스 b인데 a 플러스 b를 뭐로 바꾸고 싶은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꾸는 거예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 이렇게. 그럼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c를 빼는 거니까 각변환하면 사인 2분의 c가 되죠. 사인 2분의 c가 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 만약에 b가 2분의 파이이면 사인 a는 코사인 b 더하기 코사인 c인가? 코사인 b가 일단은 0이고 사인 a랑 코사인 c랑 같은지를 물어보는 건데 사인 a와 코사인 c가 같으려면 언제 삼각형에서 같아지냐면 a, c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면 같아지죠. 그죠? 근데 실제로 2분의 파이지. 왜냐면 b가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a거든.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였다. 어렵지는 않다. 그 다음에 16번이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인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16번 같은 경우에는 평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를 알 때 점에서 점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이제 정확하게 익숙하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16번 이야기하는 거. 14번 말고 16번, 15번 말고 16번. 다시 말하지만 직선의 기울기와 선분의 길이를 알면 여러분은 점에서 점으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 잘 찾아가면 되죠. 어떤 식으로 찾아가죠? 자, 예를 들면 기울기가 2짜리인데 선분 길이가 루트 5야. 그러면 1 가고 2 가는 거죠. 그럼 루트 5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QT의 길이는 P, T의 호의 길이와 같대. 그럼 PT의 호의 길이를 구해서 기울기에 맞춰서 기울기가 1대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쪽은 2고. 그러니까 선분비, 선분 길이비가.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려서 한다고. 직교좌표잖아. 기울기를 활용하려면 가로, 세로 보조선이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기울기라는 건 밑변과 높이와 빗변의 비율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빗변의 길이와 밑변과 높이의 비를 알려준다는 이야기니까. (16번)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사실 문제거리도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생각보다 애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경험상 여러분들을 가르쳐 보면 16번 개 쉬운데 뭐 이러면서 그냥 쉽게 쓱 푸는 애들이 잘 없더라고. 근데 상황은 되게 너무나 명확하거든. 기울기를 알고 그 다음에 QT 선분의 길이를 알아. 두 가지를 알면 너네는 직각삼각형 이용해서 좌표를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찾아가라는 소리야. 자, 보세요. 해볼게. 봐봐. 일단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T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너랑 수직한 저기를 찾아가셔야 되고 호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3분의 파이니까 R세타라서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파이예요.
이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6분의 파이일 때 이 사인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너는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됩니다. 요 xy 좌표에서 나는 여기를 찾아갈 거야. 이렇게. 근데 나는 밑변과 높이, 그 다음에 빗변의 길이의 비율을 알아. 이 직선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수직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그렇다는 거는 선분 길이 b가 1대 루트 3대 2가 된다는 걸 알아요. 다만 빗변의 실제 길이는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제 길이는 6분의 파이가 된다는 거야. 너의 실제 길이는 6분의 루트 3 파이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너의 좌표는 2분의 루트 3에서 6분의 파이를 뺀 거, 2분의 1에다가 6분의 루트 3을 루트 3 파이를 더하는 거, 이렇게 된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죠. 식만 정리하시면 바로 나온다. 넘어간다. 다음에 17번은 넘어갈게요. 18번 봅시다. 자,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원래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 또는 분자가 0. 그죠? 근데 문제에서 분자는 0이 아니래. 그러니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란 소리야. 탄젠트는 음수인데 코사인이 양수라는 소리는 우리가 코사인만 양수인 거죠. 사인도 음수예요. 그러면 코사인만 양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냐면 몇 사분면이요? 4사분면이죠. 그래서 우리 세타라는 각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기억번, 사인 세타는 음수인가? 참이죠. 니은번, 사인 제곱 탄젠트 제곱은 밖으로 나오면 절대값 사인 탄젠트일 텐데 사인과 탄젠트는 둘 다 음수인 거 맞지? 곱하면 양수되는 거 맞지? 절대값 씌워봤자 그대로 나와야 되겠지? 즉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가 아니라 그냥 사인 탄젠트가 돼야 됩니다.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전체 제곱 또 루트를 취했다는 거는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랑 사인 세타를 비교하고 싶대. 절대값을 취해서. 자, 얘는 음수예요. 얘는 양수야.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더 작은 양수가 됩니다. 더 작은 음수가 돼요. 음수. 얘는 음수야.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당연히 더 큰 양수가 되죠? 이런 관계에 있다. 왼쪽이 크다. 디귿번 참이 됩니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9번 한번 계산해 볼까요? 몇 개만 더 하고 맞춰야지. 하나, 둘, 셋, 넷, 셋. 3개만 더 할게요. 한 개만. 이거 하고 3개만 더 할게요. 19번 쉬우니까. 그 뒤에 것도 쉬워. 오늘 단원 자체가 좀 쉬워. 다음 수업이 어렵지. 다음 수업도 안 어렵죠. 삼각함수 그래프 뭐. 기하학적인 특징만 잘 해석하시면. 뭐야?
자, 제 K4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너를 만족한대요. 그렇다는 거는 분모만 음수, 즉 여전히 4사분면 K는 4네. 그러면 탄젠트 세타 빼기 4 코사인 세타 제곱 빼기 절대값 K 탄젠트 세타. 일단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K 코사인 세타의 응? 왜죠?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죠. 절대값 탄젠트 빼기 4 코사인. 근데 얘 음수고 얘 양수니까 전체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탄젠트 더하기 4 코사인. 그 다음에 빼기 K 탄젠트인데 탄젠트 음수니까 마이너스로 나오면 플러스로 바뀌죠. 플러스 4 탄젠트. 답은 이제 이렇게 3탄젠트 더하기 4 코사인. 답은 5번에 있다. 넘어간다. 넘어가서 20번. 20번은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요 각도 합이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가 되면 2분의 파이가 되면 항상 코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서로 같고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는 항상 어떤 관계에 있냐면 곱하면 1이 되는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고 너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인데 우리가 코사인 알파가 사인 베타니까 너가 사인 베타죠? 근데 코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겠지? 약분되죠? 약분되죠? 1 나오죠? 당연한 이야기다.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나오냐면 알파랑 베타면 너에 대한 코사인 값은 얘를 기준으로 보면 사인 값이죠. 각변환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사인 제곱 1부터 90도까지 쭉 더하면 2분의 91인가? 자, 일단은 사인 제곱 1도는 누구랑 더하면 1이 나오냐면 사인 제곱 89도랑 1 더하면 1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너는 누구랑 같냐면 코사인 제곱 1도랑 같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제곱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각의 합이 90도가 되면 사인 기준에서 제곱의 합이 1이 나온다. 그래서 둘씩 쭉쭉쭉 묶어가면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계속 1이 나오냐면 89까지. 그러면 정 가운데 사인 제곱 45도가 있거든. 얘는 지 혼자서 2분의 1이에요. 얘는 지 혼자서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대칭적으로 1씩 되는데 마지막에 사인 제곱 90도가 중요해. 자, 사인 제곱 90도 같은 경우에는 1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얘까지 더해줘서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89 더하기 1이 나온다고 이렇게 기억번 같은 경우에. 근데 니은번은 조금 달라. 동일한 과정을 다 거치는데 2분의 89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뭘 더하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90도를 더하게 되지. 근데 얘가 얼마야? 얘는 0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과 니은번은 차이가 나는 요소가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참이고 니은은 거짓이다. 마지막 디귿번 탄젠트 1부터 탄젠트 89도까지 쭉쭉 곱하면 어떻게 된다? 1이 된다. 넘어간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21번을 푸는 거예요. 같은 유형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할까요? 두 문제 하려고 했는데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24번, 25번 되게 비슷한 유형이고 둘 중에 뭐가 하고 싶죠? 24번 하겠습니다. 예측했어요. 24번이 더 어려운데? 생각나. 생각만. 알았어.
비슷해요. 비슷한 아이디.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근과계수 관계로 잘 써주시면 돼요. 탄젠트 알파 베타, 넌 탄젠트 알파 베타의 역수에 대한 이야기. 물론 여기서 공수 원이 조금 자신이 있는 학생은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역수근의 방정식이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사실은. 왜냐면 실근이 하나가 알파 베타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인 거잖아. 바로 나와요, 그러면 사실. 탄젠트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삼각함수 문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정답 3번. 그래? 보겠습니다. 자, 너의 두근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예요. 너의 두근은 탄젠트 알파 분의 1과 탄젠트 베타 분의 1. 자, 이렇게. 근데 그냥 근과계수의 관계로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P고 곱한 거는 Q고 걔 이용해서 밑에 거 합이랑 곱이랑 구해서 R과 S를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둘이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게 좀 수월하냐면 너를 거꾸로 자, 너랑 사실은 같은 방정식인 거야. 이렇게. 그럼 나 같으면 위에다가 그냥 S를 곱할 것 같아요. 그래서 SQ는 1이 나와야 되고 SP는 R이 나와야 되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RS를 PQ로 나타내고 싶은데 그럼 RS를 PQ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나? 그죠? 근데 S제곱은 Q제곱 분의 1이니까 여기로 와서 곱해주시면 Q제곱 분의 P가 RS가 되더라. 자,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조금 더 간결하고 좋은 풀이가 되겠다.